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2심 지난주에 있었어요. 네. 형량과 벌금이 더 늘어났습니다. 네. 예. 특히 주목되는 부분이 삼성의 동계 스포츠 영재센터 지원을 뇌물로 받는데 1심은 뇌물로 안 받던 거 아니에요? 네,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를 했는데요. 이제 이게 제3자 뇌물죄이기 때문에 제3자 뇌물죄가 되려면 부정한 청탁이라는 게 인정이 돼야 되거든요. 예, 예. 그런데 이제 이 1심에서는 이 부정한 청탁이라고 하는 게 예. 적어도 명확한 인식이 있어야 되고 구체적으로 좀 특정이 돼야 되는데 이 검찰 특검에서 뭐 이야기를 하는 포괄적 승계라고 하는 그 개념은 너무 넓다. 네. 그래서 구체적으로 도대체 포괄적 승계가 뭐냐? 그 포괄적 승계 내용 자체가 너무 넓기 때문에 이걸로는 이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라고 인정할 수가 없다라고 했는데요. 이 지금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서 예. 이 포괄적 승계라고 하는 것이 명확하게 꼭 굳이 인정될 필요가 없고 또 그다음에 사실은 뭐 그렇잖아요. 삼성에 있는 그 수뇌부조차 이 포괄적 승계가 어떤 것인지는 잘 알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게 경영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조금씩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 사이에 이 포괄적 승계와 관련된 내용이 경영권을 이재용에게 승계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뭐 인수합병이라든가 이런 정도면 충분하다라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뭐 가장 이제 문제가 됐던 게 2015년에 7월에 있었던 독대와 관련해서 합병이 있은 이후에 만났기 때문에 사실상 이거는 이게 그 포괄적 승계 자체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또 뭐 국민연금이 거기에 대해서 뭐 경영권 승계와 관련돼서 의결권에 대해서 꼭 유리하게 해줄 필요가 없었다라고 했는데 재판부는 이것도 단순하게 선우가 먼저고 뒤고 이것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포괄적 승계를 인정하면서 이 저기 동계연계 스포츠센터에 16억 지원을 한 것을 유죄로 인정을 했습니다. 지난번 특활비 재판 결과가 만약에 확정이 된다면은 또 이 2심 결과가 그대로 대법원에서 인용된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한 33년. 100세 때 98세. 98세. 네. 예. 사실 그날 재판은 박근혜 전 대통령도 사실 좀 영향 없어요. 아, 왜요? 그러니까 지금 박 전 대통령하고 지지자분들한테 되게 죄송한 얘기인데 솔직히 네. 말씀드리면 네. 박 전 대통령은 나이를 감안해서 24년이나 25년은 사실 독인 개긴입니다. 물론 거기 계시는 분들은 어차피 1년 정말 하루라도 더 먼저 나오는 게 인간의 심리긴 하지만 왜냐하면은 사실 네. 그래도 1년을 살았잖아요. 네. 만약에 그 최종 형량이 네. 확정이 되면은 네. 그 1년을 또 빼주는 것이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 감옥에 들어온 날만큼 미결구금 산입 때인데 예를 들어서 예. 징역 3년인데 4년을 1년 늘었다고 하면 엄청 크죠 사실 3, 4년은. 근데 예. 24, 25년에서 해서 98세, 99세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솔직히 뭐 박 전 대통령 제 이제 개인적으로는 네. 결국 이제 어느 순간에는 사면 얘기가 나올 건데 네. 그렇다 보면 24년, 25년 사실 저는 큰 의미 없다 보고. 음. 근데 제일 이 그날 판결 받아서 뜨악하는 사람은 저기 이재용 부회장. 큰일 예. 났죠. 왜냐하면 이재용 부회장은 어떻게든 재수감은 면해보려는 그런 의지가 강해 보이는데. 근데 일단은 이재용 부회장의 2심 판단, 저 박근혜 전 대통령 2심 판단에서 똑같은 사람은 완전 판결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뭐 1심 판단보다 2심 판단은 무조건 위라고 볼 수는 없지만 현재까지는 그래도 법의 체계를 봤을 때 이재용 부회장 2심이 제일 그래도 권위적인 판결이었어요. 왜냐면 옳고 그름을 떠나서 어쨌든 그건 2심 판결이고 나머지 다 1심이었으니까. 네. 근데 이번에 박 전 대통령 2심 판결에서 똑같은 서울 고등법원 판결입니다. 재판부와 다르고. 근데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에서 전혀 이제 다른 판단을 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대법원에서 정리가 될 거고 제가 봤을 땐 대법원은 이제 전원합의체에서 정리를 할 건데 아마 합쳐서 예. 그 중에 뭐 하나라도 무죄가 나왔던 뭐 유죄로 바뀌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동계 스포츠 연계센터가 그게 이제 무죄에서 유죄 바뀔 가능성이 있는 거고 어쨌든 이번에 유죄로 나왔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말세마리 비타냐 라우싱 사시도 요거 이제 소유에 관계돼 가지고 독일로 간 뇌물 액수가 얼마냐 그래서 이제 그게 하나라도 파기환송돼도 고등법원으로 내려오면 그럼 이재용 부회장은 좀 골치 아프게 됐죠. 예. 지금 이재용 부회장이 항소심에서 인정되는 그 뇌물 액수가 36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50억 미만이어가지고 사실상 집행유예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만약에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지금 이 항소심에서 판단한 이 뇌물 액수 동계연계 스포츠센터 66억 플러스 해가지고 그다음에 말 한 30몇 억까지 포함하게 되면 50억을 훌쩍 넘겨버리게 되고요. 그렇게 돼버리면 사실상 집행유예가 나오기가 어려운 게 제3자 뇌물이나 이런 것도 문제지만 또 사실 이재용 부회장이 이게 본인 돈을 써가지고 이렇게
뇌물을 지원한 게 아니라 회사 돈 가지고 지원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또 업무상 횡령까지 같이 돼버리는데 이 업무상 횡령이 50억을 넘어가 버리면 뭐 무기징역까지도 될 수 있고 5년 이상 징역이 돼버리기 때문에 사실상 집행유예가 나오기 어려운 지금 현 상황이 돼버린 거죠. 대법원에서 하나를 정리해 줘야 될 필요가 이제 항소심 아까 예. 박 전 대통령과 관련해서 이게 왜 그런 포괄적 승계라는 게 그 시점과 관련해서 국민연금 합병이 이미 이루어진 상황에서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부정청탁이 있을 수 있다고 봤냐면 예. 정반대로 본 거예요. 이 1심 재판부에서는 이미 합병 작업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더 청탁할 게 없었다라고 본 거고 예, 예. 항소심에서는 야 합병도 이루어졌으니까 다른 것도 들어줄 수 있다. 그리고 하나 가지고 그게 경영권 승계라고 하는 게 끝날 일이냐 삼성의 경영권 승계가 그 이미 특검에서 한 10개 가량이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현안이라고 봤었는데 그런 개별 현안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고 그중에 하나를 충분하게 요청할 만한 그런 상황이었다. 그래서 삼성이 뭐가 지금 급한지를 박 전 대통령도 받아서 가지고 있었고 말씀 자료로 그 네. 말씀 자료를 받아서 가지고 온 것도 일방적으로 밑에서 만들어준 게 아니라 한번 받아본 다음에 박 전 대통령 측에서 직접 수정 보완까지 지시를 해서 가지고 있었다. 충분히 알고 있었다는 거고요. 저는 대법원에서 정리를 해야 될 게 이런 내용이 되게 필요하다고 봐요. 삼성이 대한민국 현재 1위 기업인데 그 1위 기업이 회장 부회장이라고 하는 아주 이게 법적으로 모호한 지위를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고 어떻게 그 기업이 승계되는지도 투명하지가 않아요. 네. 그게 사실 이상한 일이잖아요. 근데 너무나 이상한 일인데 너무나 크게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이 어떤 식으로 기업은 승계가 돼야 되는지에 관한 것이 나와줘야 네. 이게 부정청탁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나오는데 그게 필요하다고 봐요. 네. 하나 더 제일 중요한 거 삼성 네. 입장에서 아마 내부적으로 지금 상당히 곤혹스럽게 판결문 검토를 하고 대책을 세울 텐데 제일 삼성 앞에서 중요한 건 동기스포츠영재센터 16억 무죄 유죄 받긴 게 아니고 네. 이 승계 작업을 인정했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예, 예, 예. 까놓고 얘기해서 예. 동계스포츠영재센터가 뇌물이 인정돼서 뇌물 공여가 하나 더 늘어났다고 하잖아요. 이제 지금 제가 파기환송 되는 걸 전제로 말씀드리는 네, 거예요. 네. 어쨌든 그러니까 파기환송은 이것뿐만 아니라 말세마리에서도 동계스포츠뿐만 아니라 말세마리도 파기환송 가능성이 있는 거고. 자, 그러니까 이제 정리하자면 네. 이번 판결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판결인데 뇌물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 네. 2심이 그 정영식 판사 재판 네. 아니겠어요? 네. 이거 빼주고 저거 빼줘서 그래서 결국에는 석방시켜준 것이었는데 2심 박근혜 전 대통령 2심 결과가 이렇게 나온 상황에서 대법원은 이재용 부회장 2심 재판을 이거 잘못했네 다시 해가지고 파기환송시키면은 할 가능성은 있어요. 파기환송된다고 바로 재수감되는 건 아니죠? 그건 아니고 파기환송 하고 되면 파기환송에서 결론 다시 이제 재판 한번 하고 네. 그걸 이제 또 다시 이제 불리한 쪽에 재상고할 수 있거든요. 그럼 대법원에 한 번 더 가고 최악의 거 왔다 갔다 하는 게 있어요. 예전에 치과의사 살인 사건인가 마포에서 있더라고요. 그게 아마 굉장히 제일 많이 파기환송, 재환송 왔다 갔다 했을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아직은 뭐 결과 두고 봐야 되는데, 예.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만약에 파기환송 돼서 고등부가 왔다고 했을 때 네. 삼성 입장에서 이번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판결이 제일 뼈 아픈 건 그게 아니에요. 동기export 있을 때. 왜냐하면 네. 어차피 뇌물 준 사람은 10억을 주나 100억 주나 5년이에요 최대. 네? 그게 중요한 거니까 왜 포괄적 승계 승계 작업이 있냐 없냐가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예. 이재용 부회장 2심 때 승계 작업 인정 안 했습니다. 예. 그럼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국정농단 1심에서도 승계 작업 인정 안 했어요. 예, 예. 그게 왜 중요하냐? 네. 이재용 부회장 2심 판결을 보시면 승계 작업이 있다 없다가 판결문 두 군데에 나와요. 본격적으로 뇌물에 대한 판단하기 앞에 나오고 네. 전에 앞에 한번 나오고 뒤에 양형위에 나옵니다. 네. 2심 이재용 부회장 2심의 주요 논리는 뭐냐면 야 뇌물 일부 줬어. 36 인정. 유죄야. 그런데 뇌물 안 줬다고 한 거 안 아니에요? 줬다가 아니에요. 예. 뭐 액수의 차이는 있지만 줬어. 인정. 예, 정영식 판사 36억이나 판결에. 72억 어차피 최대 5년이거든요. 예. 줬어. 인정. 그런데 내가 형량을 해볼게. 예. 근데 이주영 부회장은 뇌물을 왜 줬냐? 자기가 부탁할 수 있었어? 없어. 승계자가 없어. 근데 왜 줬어? 레이저 맞고 준 거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압박을 해서. 무섭거든. 레이저 맞아 어떻게 안 줄 수 있어? 그러니까 이건 쉽게 말하면 거의 강탈당하기 쉽게 한 뇌물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집행유예가 맞아. 이렇게 논리예요. 쉽게 얘기하면. 예. 그런데 승계 작업이 인정이 되면 만약에 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돼서 형량을 다시 정해야 된다고 하면 야 승계 작업 입소. 그럼 레이저 맞고 준 거야? 뭐 레이저도 맞았겠지만
네가 원해서 준 거 아니야. 너한테 이슈가 있으니까 너 좋으라고. 이런 논리가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집행유예를 줄 수 있는 가장 큰 근거가 없어지는 거죠. 그렇기 예, 때문에 예. 삼성한테는 이게 제일 중요한 거고 예. 그래서 삼성 1심 재판 2심 재판 과정에서 뭐 말 세 마리 뭐 이거보다 이 승계 작업이 있냐 없냐를 가지고 특검 쪽 그다음에 검찰 쪽 삼성 변호인 쪽이 그렇게 치열하게 논쟁을 벌인 거예요. 이게 잘 보도가 안 된 건데요. 네.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을 합병함으로써 이재용 부회장의 그 삼성 승계가 이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권 때문에 반발한 미국 기업 엘리엇. 엘리엇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ISD 투자자 국가 간 소송을 걸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투자를 했는데 저 국가가 정책을 잘못 펴가지고 내가 손해를 보면 이 투자자가 그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걸 수 있는 한미 FTA의 가장 그 잘못된 독소 조항이다 이런 평가도 받았는데 자 그래서 결국 한국 정부의 국민연금이 삼성의 승계를 도와줬다. 그러니까 삼성의 핵심 주주가 바로 국민연금인데 삼성의 승계를 도와준 거 아니냐. 이러면서 이제 미국 엘리엇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ISD를 걸었는데 자 근데 한국 정부 법무부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했냐면은 삼성 합병은 정당했다. 문제 없다. 이렇게 이제 답변을 했어요. 그래서 이재용 부회장 측으로서는 이 법무부 답변을 근거로 해서 삼성 합병은 정당했다. 즉 우리가 뭐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줘가지고 이렇게 국민연금 협조를 받아서 부당하게 합병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반박 논리를 폈는데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 2심 판결이 굉장히 삼성에게 불리하게 나오면서 지금 삼성이 멘붕 상태에 빠졌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또 법무부에서 그런 답변서를 쓴 분이 삼성하고 또 유관한 분이라는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또 논란이 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 ISD 투자자 국가 간 소송으로 인해서 불거지게 된 이 논란도 주목해야 될 그런 사안인 것 같아요. 네, 천문학적인 배상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 정부가 그 엘리엇에다가 그렇죠. 네, 그게 다 세금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주목할 수밖에 없고요. 네. 이 법무부에서 사실은 그 국민연금의 그런 어떤 운영 결정이나 의사 합병과 관련된 의사 결정은 의결권 결정은 문제가 없다라고 답변을 낸 것은 정부로서는 그렇게 답변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요. 네. 다만 이제 문제는 이렇게 ISD에서 이것을 판단을 할 때 정부 측의 의견을 과연 이걸 옳다라고 볼 것인지 아니면 이미 사법부에서 수많은 여러 증거들에 의해서 진술자와 관련자들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판단한 이 판결문을 더 중요하게 여길 것이냐 이걸 생각해보면 저는 판결문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보고요. 네. 이 판결문 내용에서 여러 증거들을 삼고 있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 이 의결권을 행사하는 그 기구가 전문투자위원회나 이런 데서 해야 되는데 정상적인 기구가 아니라 임시적인 기구에서 했다라는 거고요. 또 그다음에 그런 어떤 결정을 약간 졸속으로 내리는데 청와대가 개입을 했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거기에 개입을 할 수가 전혀 없는데 독립성을 가지고 운영 유지돼야 되는 그 부분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개입을 했다라고 해가지고 이미 또 보건복지부 장관이 직권남용으로 또 처벌을 받았고 그다음에 적어도 이거를 판단하는데 기초되는 어떤 분석 보고서라든가 자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타당성 있게 연구 결과가 나왔으면 모르겠는데 심지어는 그 보고서조차 졸속으로 작성이 됐고 잘못된 결론이었다라고 이렇게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현재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불리한 상황으로 보이고요. 이재용 부회장에게. 네,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 정부에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아마 어떻게든 좀 이 문제를 좀 잘 협상이든 이런 조정이든 이런 거를 통해서 좀 해결하려고 할 것 같아요. 이재용 부회장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이제 우리나라가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 문제죠. 엘리엇 쪽에 물어줘야 되느냐. 네. 그러면은 8천억 가량의 손해배상 청구를 했는데 8천억을 더 될 수 물어주면은 근데 예. 관점이 이건 예. 좀 달라요. 예. 물론 이제 법무부에서는 답변이 제대로 된 답변이라고 보진 않아요. 왜 네. 이런 식으로밖에 볼 수가 없었느냐. 법무부가 주로 이제 경제적인 어떤 민사소송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는 곳이 아니라 이제 검찰 입장에서 형사처벌 가능성 쪽에 오히려 더 무게를 두다 보니까 이런 무리한 답변서가 나간 것 같은데 네. 이 소송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에요. 그러니까 삼성이 아니라 엘리엇 쪽이 주주로서 삼성 합병 때문에 손해본 게 있느냐 없느냐가 먼저 좀 따져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그 손해에 대한 과실로서 대한민국 정부가 잘못했다는 걸 따지는 거니까 일단 그 손해 부분을 많이 다툴 수는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삼성 합병이 잘 됐냐 못 됐냐를 두고 결과론적으로 손해본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는 또 많이 나왔던 거예요.
이거는 민사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서 일단 막을 수가 있고 예. 두 번째는 만약에 그렇게 하더라도 대한민국 정부가 일정 부분 책임을 질 부분이 있다라는 식으로 나오게 되면 결국 그 부분 삼성이 책임 물으면 돼요. 아, 예. 구상권 청구해야죠. 구상권 청구 네, 구상권 청구해야죠. 가능합니까? 가능하죠. 오, 예. 그래요. 그렇게 풀어나가면 돼요. 이거는 그래서 크게 저는 우려할 만한 사안은 아니다라고 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구상권 청구는 못 합니까? 할 수 있는데 예. 해서 뭐 하겠어요. 아, 돈이 없는데. 예. 아, 재판도 안 나오실 건데. 네, 알겠습니다. 그래요. 8904번 쓰시는 분 김용민의 정치쇼는 다시 듣기가 없는 건가요? 놓친 부분 다시 듣고 싶어요. 왜요? 고소하시게? 농담입니다. 왜 이러십니까? 농담입니다. 왜 이러십니까?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녹음 파일이 예. 아, 여러분 있습니다. 농담이에요. 아, 웃겨보려고. 깜짝 놀랐네. 웃어야지 일단. 예. 예. 이렇게 변호사들을 긴장하게 만드세요. 예. 자, 그래요. SBS 김용민의 정치쇼 인터넷 홈페이지나 혹은 팟캐스트 포털들이 있죠. 거기 가시면은 김용민의 정치쇼. 팟캐스트 포털에 누가 올리시는 거예요? SBS 올리겠죠. 예. 근데 사진을 예. 좀 이쁜 사진을 골라서 김용민 좀 한 4, 5년 된 사진들을 쓰시다 보니까 아, 김용민 사진 아니, 말씀하시는 김용민 사진은 제가 신경 쓸 바가 아니고 제 사진이 좀 아, 우리 저 양지열 변호사님. 예. 아, 마음이 좀 그렇죠. 뭐 아프더라고요. 젊었을 때 사진 쓰면 아니, 그때가 나는 더 고등학교 졸업사진 더 썼으면 촌스럽더라고. 좋겠구만. 그리고 또 그때 또 모바일이 더 풍성하시고. 그게 그럴 줄 알았거든요. 전혀 아니. 그때도 똑같더라고요. 아, 지금 그렇습니까? 지금 더 잘하신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옛날 사진 공개되면 싫은 사람들 많죠, 사실. 예, 알겠습니다. 자, 시간이 많지 않은데요. 하나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승태 사법부 재판거래 의혹. 일단 뭐 이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소환될 것 같습니까? 소환돼야죠. 소환돼야 한다. 예, 지금 현재 뭐 정점에 있는 사람이고 예. 뭐 진술이 나오지는 거기까지 진술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 법원 행정처장이 뭐 대법원장 밑에 있다라는 것은 뭐 하늘이 알고 땅이 아는 다 모두 다 아는 사실이기 때문에 예. 소환될 거라고 봅니다. 아, 알겠습니다. 자, 저 그 전에 네. 이 이재용 부회장 재판 저희가 앞서서 얘기를 했는데 그거 한번 지금 단계에서 한번 예측해 보죠. 그 대법원 판결 어떻게 나올지. 이재용 부회장 관련 재판. 이제 대법원 판결이 나오는데 파기환송 된다 안 된다. 이재용 부회장에게 불리한 쪽으로 파기환송 될 수밖에 없다. 파기환송. 우리 양지열 변호사님 파기환송. 김태현 변호사님. 파기환송 안 된다고 말할 수 없을 것 같지는 않다라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러려고. 이러려고. 이런 표현을 쓰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어요. 정치인들. 예. 아니라고 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뭐 이런 거. 그다음 또 뭐냐면 애매하게 말하기 곤란할 때 하는 얘기입니다. 파기환송 안 될 그냥 말하기 거라고 말할 수 없을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그냥 같기도 말하기 한데요. 곤란하다고 얘기하세요. 무슨 뭘 말 그렇게 하는 거야, 제가. 빙빙 돌리세요. 알겠습니다. 김남국 변호사님. 아, 저는 이 포괄적 승계를 설명해도 알아먹기 힘든데 이거 어떻게 명확하게 하겠느냐. 그냥 경영권 승계가 이 이재용 부회장에게 된다라는 정도만 인정되면 되기 때문에 저는 예. 이번 박근혜 전 대통령 항소심 재판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파기환송 될 거다. 아, 예. 파기환송 된다라고 이게 아까 하세요. 말씀드린 것처럼 파기환송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재벌 기업이 예. 부당하게 기업을 넘겨주는 실체가 뭔가를 대법원에 의해서 정리가 될 수 있는 좋은 기회예요. 예, 한 사람 알겠습니다.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